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신규 계약 갱신에 대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좀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권으로 지금 재건축 열풍이 많이 분지고 있는데요. 그래 맞춰서 요즘에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많이 좀 갈등을 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먼저 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재건축 사업과 무슨 차이인지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좀 리모델링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 시장이 많이 크진 않았는데 건설사들이 특히 이제 돈 되는 사업이라고 또 생각하고 일군 건설사들도 많이 좀 참여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 많은데요. 자, 이 리모델링 사업 좀 압축해서 좀 핵심 포인트만 좀 안내해드리고 재건축하고 어떤 차이인지만 딱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입면적 15% 이내 일반 분양이 허용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리모델링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일반 분양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리모델링 사업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전입면적 15% 이내 기준이 있고, 자, 그다음에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또 혜택이 좀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재건축 통상적으로 시간적인 기간이나 아니면 뭐 절차들을 따졌을 때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 재건축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둘 다 아파트가 노후화된 것도 있죠. 당연히 뭐 내부가 노후화됐고 뭐 건물이 노후화된 것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안에 개별적으로 내부 같은 경우 다 리모델링 보통 한 15년, 20년 되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안에 내부를 예쁘게 해놓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서 이 배관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과거에 대해서 주차 대수가 이제 지금은 많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과거 90년대, 80년대 아파트 대수 대비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인당 뭐 가정 뭐 옛날에는 가구당 뭐 자동차 한 대도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뭐 많은 차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뭐 엘리베이터 노후화 같은 경우도 뭐 현대로 다시 뭐 개편하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노후화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평당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분담금이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작년부터 올해 기준으로 때 지금 건축자재 값이 많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계속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평당 600 같은 경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더욱더 이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더 넘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절차는 제가 뭐 이거는 뭐 이론적인 부분이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은 사진 바로 딱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추진인 준비하고 뭐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가 되고 뭐 시공사 선정, 안전 진단 하는데, 특히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두 단계를 하죠. 그래서 1차 정밀 안전 진단, 2차 정밀 안전 진단 하는데, 자, 뭐 리모델링 같은 안전 진단 가볍게 뭐 한다 보고, 수평 같은 또 예외입니다. 그다음에 심의 준비를 하고 심의 완료가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허가 준비하고 뭐 신청하고 이주하고 뭐 입주를 하는데, 자, 뭐 절차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기간이, 자, 진행을 하면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기 신도시 앞으로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 추진위 쪽과 그다음 재건축을 추진하는 쪽하고 좀 많은 좀 분쟁이 마찰이 또 있을 수도 있다 볼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추진하는 쪽은 시간이 단축이 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 언제 또 기다릴 수 있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재건축을 또 추진 쪽을 하시는 그쪽 찬성파 쪽에서는 리모델링보다 오히려 수익성도 좋고 향후에 더욱더 아예 새롭게 짓기 때문에 뭐 용이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은 다툼이 또 있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직 중축이 있고 수평 중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 수직 중축은 15층 이상일 땐 3개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개층이 올라가는 거고, 15층 이하일 때는 되게 이제 2개층까지 중축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 지하를 더 뭐 한 층을 더 빼고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수평 중축 같은 경우는 85제곱이면 전용 면적 40% 이내, 그 다음에 뭐 85제곱 이상일 때는 전용 면적 30% 이내인데, 자, 수직과 수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평 같은 경우는 자, 건물이 있는 골조 있는 상태에서 옆에다가 공간을 더 확보한다 보니까 안정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직 중축은 아무래도 위로 더욱더 하중에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직 중축보다는 수평 중축이 더욱더 좀 더 용이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파트 리모델링 이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력벽입니다. 뭐 내력벽 철거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용의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지켜줘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내력벽 같은 경우가 요즘에 짓는 아파트 구조와 90년대 아파트 구조, 80년대 아파트 구조를 가보면요, 다 다릅니다. 자, 요즘에는 뭐 아파트 당연히 뭐 중문이 있고, 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뭐 분리가 되는데, 예전 아파트는 다 문 열면 바로 거실이 펼쳐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싶지만 내력벽은 반드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리모델링 사업의 단점으로 좀 적용된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리모델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분당의 무슨 마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첫 이제 시작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 나왔는데, 특히 1기 신도시가 보면요, 1기 신도시가 상당히 많은 뭐 고양이나 아니면 뭐 성남, 부천 다 1기 신도시 라인인데, 특히 어마어마한 단지들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있지만, 현재 재건축 완화를 풀어준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모델링 할 것인가 재건축 할 것인가 그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단지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면, 장점 같은 사업 추진 단계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뭐 안전진단, 건축심의, 행위서가 이주 착공, 입주하고, 자, 동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는 75%가 재건축 동의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동의율 66.7% 이상만 되면 조합 설립 총회가 바로 이제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동의율이 낮다는 것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추진 가능 연한 준공이 준공후 15년입니다. 자, 재건축 기본적으로 30년을 조건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도 D등급이나 2등급, 특히 이 조건부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와야지 뭐 재건축 가능하지만, 자, 이 리모델 사업은 B등급이나 C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가능하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진단 상당히 통과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히 용이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기부 체납이나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규제 벗어나는 것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으로 따지면 뭐 내력벽 철거가 불가하고요. 당연히 구조가 안 되겠죠. 근데 수직 중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평가가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준치 좀 따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조합에서 추진해야 되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에 내용들은 그냥 이런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자, 대신 재건축은 30년 이상 걸리고, 자,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법정 상한 용적률 이내 최대 30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기 신도시 뭐 요즘에 재건축 완화한다 하지만 또 반대로 1기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뭐 어느 정도 바로바로 풀어준다, 뭐 규제 완화를 한다 해도 상당히 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뭐 재건축이 뭐 당장 한다 해도 7년 이상, 뭐 8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 소요가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반면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금 현재 스타트를 끄는 그런 신도시들의 그 리모델링 사업과 뭐 송파 뭐 성지 아파트나 뭐 강남 일부, 자, 다양한 리모델링 사업이 이미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메리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특히 수직증축은 좀 B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C등급 이상 될 때는 수직증축은 좀 어렵고요. 그때는 이제 수평이나 별동증축 가야 되고, 재건축은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일반 분양 물량 30가구 이상 적용이 되고 뭐 재건축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요즘 뭐 팽팽하게 또 많이 이루고 있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아무래도 결과물은 상당히 좀 더 예쁘게 좀 좋게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리모델링은 상당히 사업 속도가 빠르고, 특히 요즘에는 일군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좀 아무래도 알짜 뭐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과 재건축 그걸 다 비교를 하셔가지고 뭐 요즘 좀 추진하시는 뭐 단지들이나 또는 좀 노후화돼서 아무래도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체크하셔서 좀 좋은 뭐 하나 선택, 뭐 이게 뭐 둘 다가 뭐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없고, 그 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해서 초보자들도 이런 내용의 재개발이구나, 이게 또는 이게 재건축이나 이런 거 알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 속도도 빠르고요. 여러 가지 뭐 조건이라든지 규제가 비교적으로 문턱이 좀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단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조금 더 투자 전략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생기셨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2664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32평입니다. 7년째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한다면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을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요즘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요. 지금 이제 양도세 좀 완화 정책에 따라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을 좀 팔아야 될지, 아무래도 그 매도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하는데, 자, 이걸 팔아야 될지 저걸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가치도 평가도 받으면서 좀 물어보신 것 같으세요. 자, 답심리 대우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뭐 레미안 위브나 답심리 두산 위브나 답심리 대우 프로지오 다 상당히 뭐 위치가 좋고, 물론 뭐 레미안 크래시티 같은 경우 전농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지금 매도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문의하셨을 때도 급한 거 아니면 매도할 생각 없으실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청량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GTX 노선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청량리 내에만 이미 지금 재개발이나 지금 구역별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 답심리 대우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물론 답심리역을 이용하는 거리에 좀 상당히 있긴 하지만 반대로 또 청량리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른 지역 뭐 전농동이나 이쪽 지역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입지적으로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들 이 답심리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갖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보면요. 답심리 같은 경우 2002년도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는 뭐 7억 5천에서 뭐 11억 3천 지금 거래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호갱론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9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아마 거래가 지금 현재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밑에 보면요. 지금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에 지금 33평에 14억입니다. 자, 물론 옆에 뭐 레미안 미드 카운티나 뭐 레미안 위브나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전농도 아까 말씀드렸던 크래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15억대 형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 당연히 지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최근에 지었거나 또는 뭐 한 3, 4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이 이제 10억 이상 되어 있고 자, 반대로 말하면 자, 이 지금 답심리 대우 같은 경우는 단지가 좀 작은 게 좀 약간 단점입니다. 자, 단지가 작은 게 좀 단점이다 보니까요. 뭐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뭐 연식이나 단지가 작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아무래도 아직은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 장점이 있죠. 자, 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중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군적인 부분을 용이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자, 투자를 했을 때 자, 신규 아파트로 할게요. 신규 아파트가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차 된 아파트들이 한 중간 정도 가격이 있다고 하면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뒤가 지났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 아파트도 어느 정도 물론 가격은 둘 다 올라가겠죠.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자, 오르는 폭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점점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아파트가 새 아파트 들어올 때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자, 대장주 아파트를 잘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답심리 대우 푸르지오 가격이 상당히 다른 아파트 대비했을 땐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높이 상승률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 대비했을 때 상승률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하시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계획을 앞으로도 해야 된다 하시네요. 첫 번째는 자, 이 청량리 일대 개발의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좀 펼쳐졌을 때 자, 지금도 들어오지만 아직도 청량리 재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두 번째는 최소한 GTX 두 가지 노선이 착공이 돼서 청량리역 일대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가격이 분명히 더 오를 겁니다. 특히 이 전농동 답심리 일대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량리 남쪽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파시는 게 좋고요. 자, 마지막에 당연히 GTX 개통되는 시점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 완성이 됐겠죠. 어느 정도 청량리 일대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매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타이밍을 갖고 그때 뭐 궁금하시다 하시면 또 시청자 뭐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상담 받으셔도 되니까요. 그때 매도 타임을 잡으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이 답심리라는 지역적인 입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청량리역이 가지고 있는 호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도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자체의 특징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특징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 매도 타이밍은 이 조금 더 그 주변 개발 호재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들을 체크하시면서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나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시그널로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099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광명시 철산 주공 13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4년 됐는데요.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이 아파트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이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매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광명시 철산동의 아파트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다른
다른 집을 좀 어디 갖고 계신지 그걸 같이 좀 문자 남길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만약에 다른 곳이 막 되게 너무나 좋아 입지가 그럼 당연히 여기 13단지를 팔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슈가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좀 당연히 갖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물건이 만약에 더 좋다, 압도적으로 좋다 하면 그때는 뭐 이거 정리하셔야 말씀드리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화면을 좀 넓혀볼게요. 자, 보면 자, 저는 개인적인 이거는 뭐 진짜 주관적입니다. 뭐 전문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생각하시면 될 건데 제가 좀 좋아하는 이 철산 쪽에서 뭐 철산 재건축 단지 중 제일 좋아하는 게 7단지, 그 다음에 12단지, 그 다음에 13단지입니다. 자, 이 지역이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서 가깝고 오른쪽에 지금 가산 1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안양천이 다른 지역 뭐 우리가 보면 뭐 반포천이나 아니면 뭐 양재천이나 뭐 탄천 그런 데 비했을 때 상당히 안양천이 뭐 물론 아무래도 좀 공원이나 그런 것도 해놓긴 했지만 아직은 좀 많이 공원이 많이 좀 개발된 건 아닙니다. 반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 안양천 일대가 막 같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가치를 살렸을 때 아무래도 이 녹지 공간까지도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좀 머릿속에 저는 그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재건축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특히 이 1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요. 잠깐 한번 금액을 한번 볼게요. 이거 호갱로로 한번 보면요. 자, 지금 11억 6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거래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3단지 보면요. 자, 금액대 보면 지금 11억 6천인데 지금 금액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11억? 11억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11억이면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밑에 보면요. 자 이 보면 뭐 11억대 지금 밑에 자이 같은 경우는 11억대 그다음에 여기 뭐 두산 위브 같은 경우도 35평 12억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예정지 아파트입니다. 자, 재건축 예정지 아파트고 자 이 1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지금 조건부로 D등급 나왔을 겁니다. D등급이 최근에 나왔고 아마 그게 1차죠. 자,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나온다고 하면 자, 재건축 속도가 그때는 이제 불 붙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1차에서 D등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무조건 확인을 했고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어떤 거는 C등급 나왔고 어떤 거는 2등급 나와서 종합적으로는 D등급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2차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상당히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올라갈 거고요. 그때는 뭐 재건축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3단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와 함께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볼게요. 아파트가 자 볼게요. 자 일단 용적률을 보면요. 용적 86년도 아파트에 플러스 용적률이 170%밖에 안 됩니다. 자, 이 170%는 안 된다는 건 뭐냐면 15층까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들 특히 이 철산 13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지금 인센티브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상업적 평선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와 함께 요즘 뭐 주택을 계속적으로 뭐 역 근처에 주택을 늘리려는 그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향후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70%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 13단지는 그냥 무조건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 좀 매도를 하냐면 그냥 저는 입주할 때쯤 해서 그때에서 좀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그래서 만약 자금이 정말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써야 되는 뭐 집을 팔아서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입주 때까지 좀 계속적으로 지켜가시고 이게 지금 재건축 속도가 갑자기 뭐 무너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러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이제 슬슬 승차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좀 갖고 가시고 다른 집이 만약에 이제 안 좋다고 하시면 차라리 그걸 매도하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광명시 철산동의 아파트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332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김포공항으로 직장을 다니게 돼서 3억대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강서 쪽이나 부천 또는 김포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나중에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또 당연한 곳이죠. 내가 실거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 부동산의 가치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김포공항 근처에 이제 직장을 좀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수도권에서 우리가 3억 원대로 어느 지역을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3억대로 네. 좀 좋은 거 하나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역 근처로 해서 직주 근접을 좀 이야기해서 좀 지역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포공항 인근으로 지금 알아본다고 하면 저 3억대? 3억대 좀 쉽지가 않습니다. 3억대 쉽지 않은데 그나마 가능한 게 뭐 강서 양천 쪽에 좀 어느 정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부천이나 계양 쪽 가면 뭐 3억대 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저는 좀 이왕이면 좀 출퇴근 용도로 좀 말씀드리면요. 좀 넓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뭐 일단 요즘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뭐 역 근처로 보면요. 이쪽 송정역 인근을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송정역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도 좀 더 보면요. 자, 이 지역이 상당히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들이 있고 뭐 신축으로 지어진 집들이 있고 물론 뭐 신축으로 좀 알아보신다면 3억대 아직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근, 이쪽 라인 공항동이라고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공항동 인근에 좀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고요. 자, 여기는 첫 번째로 일단 물론 여기만 무조건 좋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여기 추천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일단 출퇴근 그냥 걸어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김포공항까지 걸어 다니시는 것도 장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김포공항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뭐 비행기 소리가 막 되게 심하다 아니면 너무 시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실제 이 공항동이나 방화동 일대에서 뭐 비행기 소리가 뭐 심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 라인, 활주로 이쪽 라인, 오정동이나 고강동,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시끄럽기 때문에 신월동 그쪽이 좀 시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라인 좀 오히려 쾌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바로 옆에 마곡이죠. 자, 마곡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지금 규모의 지금 일자리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여기 지역은 주거 지역보다는 업무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마곡과 함께 김포공항이 지금 현재 지하철 노선도 5호선, 자, 그 다음에 9호선, 그 다음에 뭐 공항철도도 있고 지하철 노선들이 있지만 플러스 나중에 이 부천 소사에서 대구까지 가는 고양까지 가는 소사 대곡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감안했을 때 지하철 노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 노선을 담을 수 있는 몇 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포공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적도나 편의시설들을 봤을 때 이제 이 3억대 내에 투룸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이제 김포 쪽을 보신다는데 김포 쪽으로 지금 투룸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투룸 같은 경우인데 가치나 그런 상승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경기도권의 투룸 빌라로 지금 당장 들어가시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직은 서울에 3억 원대의 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로 좀 거주하고 싶으세요. 뭐 빌라가 만약 아파트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 이쪽 라인에 보면 박촌이나 이망역 그쪽 라인에 보면 어느 정도 아파트 아직은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도 계산 인근에 보면요. 자, 보면 여기 아파트들 보면 3억 미만으로 좀 작은 평수긴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차량으로 이동하면 매우 빠르게 들어갈 수 있고 향후에 이 옆에 계양 테크노밸리나 그다음에 이 옆에 대장 신도시가 또 펼쳐지면 계산동 일대도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투자하고 싶어요. 저는 아파트로 좀 거주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여기서 살짝 거리 있지만 계산동 일대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의 오정동 쪽, 원종동 일대, 그다음에 고강동 일대에 좀 낙후된 아파트긴 하지만 그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좀 투룸으로 좀 신축으로 좀 편의시설이나 깨끗한 환경 서울에서 살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공항동이나 방화동 일대 3억 미만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송정역이나 뭐 마곡, 부천 고강공 등 여러 지역들을 좀 추천해 드렸는데요.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또 물건들을 잘 찾아보신 이후에 또 상담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열어두겠고요. 저희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물건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만나볼 부동산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먼저 어떤 상가인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곳은요, 바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 좀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많이 핫한 지역이죠. 또 인천이 좀 많이 또 개발이나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요, 많이 지금 떠오른 지역인데, 자,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 위치한 초특급 역세권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대진 면적 13.37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36.13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포인트는, 자, 층수가 총 4층 중에 1층입니다. 총 4층 중에 1층이기 때문에 향후에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다른 층수 대비했을 때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1층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특징은 노후 건축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으로 2억 이하 투자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우리가 상가를 투자를 할 때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 입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요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체크할 텐데요. 지하철역 인근에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게다가 1층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2층, 3층에 있는 상가들보다는 1층에 있는 상가가 더 잘 보이고 더 잘 보이니까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4층 중에서 1층에 위치한 상가라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드렸고요.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포인트까지 함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지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근처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입지를 좀 보면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아까 말씀드린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분 거리 위치해 있는데, 자, 이 2호선 같은 경우는 한 정거장을 이용을 하면요. 주안역을 통해서 1호선, 자, 서울 용산까지도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급행 정차하는 1호선 주안역에 정차할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한 정거장 이용하면 인천시청역을 통해서 인천 지하철 1호선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당히 좀 아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천시청역이 향후에 GTX 비노선 정차역이기 때문에 이 GTX 비노선 바로 왼쪽에 접할 수 있는 것, 그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이동하시는 분들은 제경속도를 이용하는 문항 IC를 통해서 빠르게 광명일대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소아나 광명일대 접근을 하면요, 강남순환 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망에도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주안 2동, 4동 일대가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려 2만 1000여 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대입니다. 2만 1000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주안 2, 4동 일대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가 같은 경우 뭐 여기가 뭐 개발돼서 뭐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실제 이 재정비 안에 들어와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인근의 학군도 전 잘 되었습니다. 뭐 인천고나 뭐 남부초등학교나 뭐 주안 남부초등학교나 뭐 인천 남부초나 다양한 학군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요. 자, 특히 이 주안 같은 경우는 과거 원도시입니다. 과거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오래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잘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안동 상가 좀 더 넓게 보면요. 자,
주안 11구역. 자, 주안 11구역에 들어가 있는 상가입니다. 자, 11구역에 들어가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이 뭐 빠져있는 지역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이미 추진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1공 건설사가 짓고 있는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이 안에 뭐 편의시설도 뭐 CG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벌써 짓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거나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시민공원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딱 지하철역으로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공사 크레인들이 펼쳐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공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모습을 보면요. 자,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이 일대 주안 일대 보면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높은 고밀로 지금 개발이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층을 뭐 15층, 20층짜리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높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이 뭐 파란 색깔, 그다음에 뭐 빨간 색깔, 뭐 제가 뭐 특정적인 회사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건설사들이 지금 짓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호재로 보면 GTX B 노선이 2022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청역 바로 한 정거장이 시민공원역이었죠. 자, 시민공원역이기 때문에 인천시청역을 통하면 GTX B 노선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자, 운정, 자, 파주 운정이나 킨텍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아파트 값이나 전반적인 가격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특히 파주 운정 같은 경우나 뭐 이 역에서도 상당히 뭐 10분에 15분 거리가 상당히 그 지역 아파트 단지로 GTX가 들어온다는 기준으로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이 인천시청역 바로 각각 비슷한 거리에 있는 주안에 있는 가격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자, 향후에 GTX B 노선이 본격적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윤곽이 그려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 일대 가격 상승 다시 한번 오를 겁니다. 물론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부평역 인근에 GTX 들어오는 노선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제 뭐 8억대, 9억대까지 막 이제 고가 행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인천시청역 왼쪽 라인은 아직까지 가격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 예정이 있습니다.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 예정이 있기 때문에 자, GTX 노선과 맞물려서 지금 3가지 노선을 갖고 가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교통의 허브 역할로 다시 한번 바뀔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뭐 상권 확대나 개발이 진행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또 연장을 또 추진하게 있습니다. 자, 지금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지금 인천 지하철 아까 말씀드렸던 2호선 위쪽으로는 고양 일대가 이제 연결안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고양 일대의 가격 상승을 또 끌어올렸고, 자, 이 남쪽 라인에서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매화역, 자, 이 매화지구 일대 시흥 매화 일대 연장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명역 연결이 있고, 세 번째는 덕산역입니다. 자, 이 3가지 모두 다 신안산선 연결되기 때문에 신안산선 연결되면 여의도까지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향후에 공덕까지도 연결안이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연결된다면 인천 지하철의 위쪽으로는 지금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해서 또 출퇴근이 용이한 것들이 또 태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인천 2030 도시 기본계획 확정에 따르면 이 구월동 일대가 인천시청역 복합개발로 들어오고요. 그다음 부평역 복합개발 들어가죠. 자, 이 복합개발 들어가는 지역들이 바로 GTX 노선이 정차하는 노선입니다. 자, 이 GTX가 들어오는 이 노선의 복합개발 들어오고 바로 옆에 주안 일대가 바로 또 이 지역 중심으로 또 거점이 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이런 개발이 들어왔을 때 주안 일대 직접적, 간접적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상당히 투자처로서 상당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창 공사가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점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지역,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GTX B 노선이나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그리고 신안산선 연장이라는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점점 더 확장되는 지역, 그 가운데서도 직접 개발이 되는 상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물 모습 한번 살펴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건물 실제 사진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 사진 보면요, 옆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주상복합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 중에 뒤편에 지금 1층 상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2층이나 3층 대비했을 때 감정평가에서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상업지 부지입니다. 상업지 부지이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이 낮은 용적률 개발되지 않습니다. 높은 용적률 개발되고 그다음에 단일 상가입니다. 이게 단일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지분을 갖고 향후에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상가로서의 지금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인근에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상가들이 계속적으로 상업단지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점점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개발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적인 모습을 보면요. 자, 1억 8천만 원이다. 자, 1억 8천만 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가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상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 12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한 4천만 원 정도 물론 뭐 다 개인 신용도나 뭐 DSR 적용 다 다르겠지만 대출 활용한 다음에 뭐 1억 4천만 원대로 투자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2억 미만의 재개발 주한 11구역 내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물건이 뭐 귀합니다. 상당히 뭐 직접 뭐 부동산 들어가보셔도 물건이 상당히 귀하고 또 없기 때문에 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이동을 할 거고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의 동대문구 신설동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신설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1호선, 2호선과 그다음에 우이 신설선이 정차하는 신설동역이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한 초특급 역세권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29.07제곱미터고요. 실사용 면적 상당히 넓습니다. 34.28제곱 되어 있고요.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특징은 여기 뭐냐면요. 분리형으로 더블 복층입니다. 자, 복층이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자, 상당히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더블 복층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준공 23년도 4월이고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상당히 3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역세권에서 또 신축으로 전해드리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 동대문구 하면 입지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때문에 빠르게 이사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대문구 신설동의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들 분석해 볼까요? 네, 이 신설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노선들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우이 신설선을 통해서 신설동이 마지막 종착역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계속 상권 확대가 되고 있고 집가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 이 신설동이 1호선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면요.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기동 청량리까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기동 청량리까지 두 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것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청량리 같은 경우 GTX 두 가지 노선이 또 들어오고 이 청량리 일대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신설동역에서 또 이 2호선을 통해서 용도를 통해서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좋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지로 보면요. 신설동 같은 경우가 또 동대문이 상당히 넓습니다. 청량리도 동대문이고 제기동 다 청량리인데 특히 이 동대문에서 가장 서쪽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이 신설동역 옆으로 여기가 종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그다음 중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성동구로 들어갑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교차하고 이 청계구가 이 기준을 잡았을 때 네 가지 자치구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동대문구의 신설동역 바로 옆에가 바로 이 서울 업무지를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업무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12대가 말할 수 있는 업무지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 2호선 청안도 하면 뭐 잠실 일대 그다음에 뭐 강남 일대도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청량리 연결이 된다면 GTX를 통해서 빠르게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 강남 업무지 등 직주 근접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의 학군이 또 다양합니다. 자, 오피스텔인데 작은 오피스텔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들이 확보가 탄탄해야 됩니다. 자, 임차인 수요가 확보해야 되는데 직장인 수요도 있지만 이런 학군들, 대학교 학생들 수요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 또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옆에 보면 동대문 상권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가면 경도시장이나 또 대학병원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병원이 또 자리 잡고 있죠. 그다음에 대형마트도 이 동대문 구청 인근에 또 대형마트가 자리 잡고 있고 청계천이 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신설동 같은 경우에는요, 청계천 말고 가깝게 또 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왕십리 뉴타운과 신설동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중구 황학동도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숭인동 일대도 다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말이 동대문 구지 어떻게 보면 이 중구의 마지막 그 가치에 같이 포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생활 인프라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호재로 좀 넘어갈게요. 자, 호재로 넘어가면요, 이 청량리가 일단 가장 큰 호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청량리가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너무 늦었으니까 청량리 들어가면 힘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투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될 때 가격이 비싸다면 인근 지역 투자하는 게 하나의 메리트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과거에 반포가 개발됐을 때, 자, 반포 투자하고 싶은데 반포 너무 비싸니까 투자 못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하지만 투자를 또 틈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반포 옆에 방배동에다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또 이익을 본 것처럼, 자, 이 청량리한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의 속도가 빠르고 있고, 뭐 지금 전농이나 전농동이나 답신이나 좀 더 가면 장안동이나 일단 지금 개발하는 지역들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제기동이나 뭐 용두동이나 그다음에 또 왼쪽 가면 신설동 일대가 또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낙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청량리 일대 재정비 촉진주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개발 빨라질수록 가치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신설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이 동부 청가시장 정비 사업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뭐 이 청량리역을 가보신 분들은 저도 뭐 최근에 가봤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량리라는 지역이 상점 벽해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지역이구나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완성이 되고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입주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가치가 다시 한번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TX 비노선, 신호선 청량리역이 또 개통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청량리역을 개통하는 이 지역 인근에 뭐 의정부에서 뭐 역에서 가까웠고 뭐 의정부에 GTX 들어와서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뭐 금정에 뭐 GTX 들어와서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금액대를 보세요. 자, 금액대는 보면 매우 뭐 1억 미만 그런 오피스텔 절대 없습니다. 경기도권에서도 다 뭐 2억에서 3억대인데, 자, 청량리에서 지하철로 단 두 정거장에 있는 1호선에 2억대의 오피스텔. 자, 그럼 다른 GTX 노선을 이용해서 청량리 가는 거와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을 두 정거장 가는 게 어디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GTX보다 1호선이 더 빠르겠죠. 그리고 두 정거장이면 청량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GTX 비노선, 신호선이 향후에 개통된다면, 자, 뭐 이 신호선과 비노선에 겹쳐하는 지역들도 인기가 있겠지만 반대로 인근, 바로 청량리역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그거를 포커스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보면 주객 전도라 해서 이게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가 청량리 인근의 투자처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 강북 횡단선이 또 청량리 일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목동역에서 등촌역에서 강북의 9호선에 말씀드릴 수 있는 자, 이 청량리 일대 들어오기 때문에 청량리 일대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이 서남부까지도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면목선 경전천 2022년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청량리역까지 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면목선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지하철 노선을 말하다가 제가 지쳐가고 있는데, 자, 동부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왕십리까지 정차합니다. 특히 왕십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인근이 바로 이 신설동이기 때문에 이 면목선 같은 경우도,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서울의 동부권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느려졌지만 이제는 어마어마한 개발들이 펼쳐짐에 따라서 향후에는 서울의 이 동부권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가치 상승을 끌어올 수 있고, 그중에 가장 핵심 지역은 왕십리 일대, 그다음에 가장 교차하는 이 청량리 일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처들을 갖고 접근하신다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포인트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단지나 학군, 인프라, 이 입지적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 호재 역시 대형 호재들로 가득 자리 잡고 있는 동대문구 신설동의 입지와 개발 호재들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분리형 더블 복층 구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확인을 해보고 가격적인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건물 특징을 보면요. 지금 여기서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앞에가 이제 신설동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서 바로 1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탄탄한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집이 우리 오피스텔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인데 자,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이 당연히 구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요. 자, 거실주와 그다음에 우리가 분리형 원룸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다음 화장실이 있고 복층 계단 올랐을 때는 침실 공간과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두 가지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블 복층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거 지금 아마 못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샘플하우스 보실 수 있고 또 인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더블 복층 같은 경우 상당히 메리트가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체크 직접 눈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내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고급 자재와 함께 그다음에 뭐 시스템 에어컨들에서 세탁기에서 자, 직장인들 보통 우리 20대 30대 임차인들 아마 임차하신 분들 보면요. 많이 뭐 따지신 분들 요즘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뭐 세탁기도 빌트인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우리가 보면 뭐 위쪽으로 하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창문도 어느 정도 개방감이 있어야 되고 자, 창도 로이창 따지신 분도 다양한데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상당히 뭐 구조나 내부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풀 옵션 제공된다는 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액입니다. 자, 금액은 봤을 때 자,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다 뭐 기본적으로 다 3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3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2억 5천만 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 자, 인근에 뭐 집방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부동산 뭐 인근 시세 다 비교했을 때 자, 전세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1,000만 원으로 이 더블 복층형 오피스텔 여기서 1분 거리 투자 가능하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월 70만 원치 따박따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대출 활용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지금 뭐 제가 부동산 투자 너무 무리해서 하긴 좀 어려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 또한 뭐 자녀 이름으로 투자 좀 희망하시는 분들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만약에 이 매매가가 향후에 2억 8천만 원 그냥 뭐 2년에 2억 8천만 원 팔았다고 하면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투자라는 거는 최소한 투자로 최대 이익 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제가 최대 이익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최소의 투자만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투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또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추고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의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이 좀 시급하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